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K리그 1 36라운드 라운드. 프리뷰입니다. 이제 36, 37, 38 딱 3개 남은 거예요. 딱 3개. 음. 와, 네, 아직까지 강등권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아챔권도 결정이 날 수 있고 다시 강등권도 강등팀도 결정이 날 수 있고 그렇지. 여러 가지로 무언가가 결정될 수도 있는 라운드입니다. 일단 35라운드에서도 어느 정도 좀 결정이 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때는 창 기자 얘기한 대로 에드가의 헤더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컸죠. 나비 효과. 네, 나비 효과로 이제 잔류팀은 나왔지만 이제 강등팀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라운드에서는 과연 눈물을 흘리는 팀이 나올지 아니면 37라운드로 또 넘어갈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주 안양 첫 번째 경기입니다. 8일 오후 2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네, 주목할 포인트는 제주는 다렉만은 피하자라고 정했습니다. 다렉 뭐 축구 팬분들은 다 아시는 표현일 것 같아요. 이제 다이렉트 강등의 줄임말인데 제주가 대구와 승점 차가 6점입니다. 제주가 지금 승점 35점, 대구가 승점 29점입니다. 그렇죠. 이제 3경기 남겨두고 6점이니까 최소 2경기에서 이 다렉 강등을 확실히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만 승점을 따야 됩니다. 네, 이제 대구 역시도 지금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제주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제주가 이날 패하고 대구가 승리한다면 승점 3점 차로 줄어들고 다득점도 대구가 앞서거든요. 43골, 그다음에 제주가 37골입니다. 그렇죠. 차이가 좀 제법 나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 따라잡기는 좀 어렵다고 봤을 때 무조건 승점 차로 벌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 지난 광주전 아쉬움을 딛고 이날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이유고요. 뭐 제주는 이 잔류권과의 승점 차도 6점이에요. 울산과. 그래서 지금 다이렉트를 피할 뿐만 아니고 최대한 다이렉트 잔류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이날 승리를 준비하고 있고요. 안양은 광주 다음은 우리로 정했습니다. 지난 라운드 때 광주가 잔류하는 모습을 봤죠. 안양 역시도 그 다음 타자가 이제 자기들이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평소보다 하루 먼저 오늘 목요일에 제주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확실히 이 승리를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이틀 원정이 되겠는데 여기서 결정을 내리겠다. 그렇죠. 제주 일찍 가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들 수밖에 없는데 네. 결단을 내렸다는 거는 우리 여기서 한번 제대로 한번 승부수 뛰어보자 네. 이런 판단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최근 분위기는 안양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습니다. 지난 라운드 때 울산을 꺾으면서 자신감을 한껏 또 끌어올린 그런 감이 있고요. 주요 전적은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안양이 2승 1패로 우위를 점했고 제주와 안양은 올 시즌 각자 홈에서 이제 각자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안양 홈에서 2경기를 치렀다는 건데 제주의 두 번째 홈 경기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기에 또 유리 조나탄 선수가 안양전 2경기에서 지금 2골을 넣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리 조나탄의 어떤 헤더 한 방 혹은 이 발로 넣는 득점이 안양의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을지 반대편에서 못다 선수가 이 골을 겨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객관적인 올 시즌 평가를 내리자면 못다가 조금 더 우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득점을 못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우려되는 건 못다의 원정 성적이에요. 못다가 지금 최근 3경기 연속 원정에서 득점이 없고 최근 7경기에서 원정 한 골이거든요. 그 정도로 홈에서 약간 조금 더 힘을 내는 그런 스타일이란 점 봤을 때 홈따네요. 네, 홈따가 만약에 원정따가 될 수 있다면 안양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양은 김정현, 에드와르도 선수가 이제 부상 중인데 야고 선수는 과로를 쳐놔야 될 것 같아요. 야고 선수가 이제 출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야구가 있다면 후반 옵션이 아무래도 하나가 좀 늘어나는 또 측면에 빠른 선수가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좀 유리할 것 같고 제주도 호재가 있죠. 김동준 선수가 돌아옵니다. 이제 징계를 끊고 돌아오기 때문에 바로 아마 주전으로 쓰지 않을까 싶은데 김동준이 얼마나 든든하게 지키냐에 따라서 제주가 최근에 또 무실점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도 아마 제주는 기대할 것 같고요. 이탈로 선수도 물음표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복귀 예상 시점보다 조금 더 지나고 있는데 종아리 쪽이어서 왜냐하면 그 종아리 근육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 싶었다가도 또 안 좋아지고 그리고 다른 훈련을 따로 못하기 때문에 이게 결장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대표팀의 황인범 선수도 지금 종아리 부상으로 아마도 이번 A매치 못 뛸 것 같은데 그렇게 종아리가 굉장히 좀 리스키한 그런 부상이라고 봤을 때 이탈리오 선수는 이 경기까지도 지금 물음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측해 보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기세는 안양이고 경기력도 안양인데
그럼 제- 뭐 안양이네. 근데 제주 홈이라는 점, 안양이 늘 저희가 홈바를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원정 이틀 먼저 갔다고 해서 제주의 낯선 환경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을까? 지난 경기 지기도 했고 저는 공평하게 무승부로 가겠습니다. 저는 안양승 하겠습니다. 안양승. 네, 안양이 올 시즌 제주를 상대로 좋은 모습 보였고요. 네. 흐름상으로 안양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음. 기세를 이어가 잔류를 결정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무승부, 창기자는 안양승 골랐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같은 시각 대구 아이엠뱅크 파크에서 펼쳐지는 대구와 광주의 경기입니다. 대구는 뒤가 없다로 정했고 광주는 뒤가 있다로 정했습니다. 재밌네요.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는 게 유일한 목표입니다. 네, 뭐 승강 피오 생각할 거 없이 일단은 이번 라운드 어떻게든지 넘겨야 되는. 일단 네. 꼴찌를 벗어나고 네. 무엇보다 다음 라운드까지 이걸 이어가는 게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네, 승점 6점짜리 제주전이 있기 때문에 광주전을 넘겨야 하는데요. 대구 입장에선 뭐 아직까지 경기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호재라고 할 수 없지만 광주가 지난 라운드를 통해서 잔류를 확정한 것이 그나마 좀 환경적으로 나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북 사례를 보면은 네. 동기부여에 대한 측면이 좀 있으니까요. 그렇죠. 전북도 우승 확정한 뒤에 지금 경기력이 좀 떨어졌다는 평가, 성과도 못 내고 있는데 광주 역시 지금 코리아컵 결승전에 맞춰서 한 달 뒤에 있는 경기를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이종현 감독이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겠지만 적당한 선수들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못 뛴 선수들의 어떤 동기부여도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모로 아마 생각이 좀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광주의 당면 과제는 코리아컵 결승전이니까요. 그렇죠. 첫 네. 우승을 노리기 때문에 그런데 100% 전력을 다하지 않을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제주, 울산, 손FC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 뭐 신경을 쓸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선수들의 마음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광주는 뒤가 있다고 했고 대구는 뭐 지금 세징야 에드가 선수가 지금 결장자 현황 보시면 과로를 쳐놨는데 몸 상태가 조금씩 안 좋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경기 후에 김병수 감독 얘기를 했죠. 네. 경기를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뛰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예. 네. 세징야 선수는 허리, 에드가는 지금 햄스트링 쪽에 약간의 좀 부상을 안고 있는데 뭐 아마 되게 감독이 아마 미안하다고 말을 할 수 해야 될 정도로 두 선수가 두 베테랑 선수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날 경기도 많은 시간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출전하지 않을까. 예,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세징야 선수가 지금 광주를 상대로 최근 3경기에서 3골 1도움을 네, 할 정도로 지난 시즌 포함해서 거의 매 경기 공격 포인트 1개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광주 상대로 굉장히 강했거든요. 뭐 그런 점까지 여기다가 대팍에서 열리는 경기라는 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세징야를 다시 한번 앞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카이오 선수는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이날 뛸 수 없어서 이게 커 보입니다. 네, 아마도 김강산 선수를 좀 수비적으로 좀 활용도를 높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광주는 뭐 김진호 장기부 상자 빼고 박인혁 선수가 지금 갈비뼈 이제 미세 골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제주전 때 확실히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이날 출전은 좀 미지수다. 뭐 아마 아파요 갈비뼈. 그렇죠. 이 미세 골절까지 왔으니까 근데 코리아컵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무리시키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주요 전적은 올 시즌에 1승 1무 1패 공평하게 승점 4점씩 나눠 가졌고 대구는 최근 홈 4경기 연속 무패 중입니다. 물론 무승부가 많다는 점이 걸리지만 일단은 지지 않는 흐름 그리고 원정보다는 확실히 홈에서 조금 더 득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구가 반드시 만약에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 끊어야 되는 게 연속 실점이에요. 지금 32경기 연속 실점입니다. 이거는 K리그 역사상 최다 단일 시즌 기준 최다 연속 실점이거든요. 네, 기존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강원이 26경기인가 했었는데 지금 대구는 거의 전 시즌을 지금 실점을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끊지 못하면은 대구도 힘들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광주 스타일이 뭐 4대3, 3대2 이런 스타일보다는 1대0 경기를 그렇죠. 또 주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한 골을 넣고 두 골을 넣고 어떻게든지 지키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뭐 한 가지 대구 입장에서 호재는 광주의 원정 성적인데 최근 3경기 연속 골이 없습니다. 예, 일단 광주 자체가 득점이 많은 팀이 아닌데 특히 원정에서는 최근에 좀 득점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해서 원정에서 1무 2패
예, 이 때문에 이제 파이널 A로 가는데 약간 애로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광주가 어떻게 끊느냐도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말씀드린 대로 대구는 세징야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설령 후반 35분까지 경기가 잘 풀리지 않더라도 왠지 세징야 형이라면 세징야 선배라면 마지막에 추가 시간이라도 뭔가 해줄 거라는 좀 기대감을 아마 팬들은 가질 것 같고요. 광주는 오후성으로 잡겠습니다. 이제 대구 출신이죠. 그래서 광주로 이적을 했는데요. 최근 대구전 두 경기에서 두 골을 넣고 있어요. 오. 네, 오성 선수가 아마 올 시즌 4골인가 그런데 그중에 절반을 대구전 넣을 정도로 유독 대구의 강한 면모를 보여서 오우성 선수를 골랐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구 승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광주의 동기부여 그리고 대구의 혼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대구가 극장승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대구 어우. 승리하겠습니다. 예, 대구가 아무래도 동기부여 지금에도 지난 경기도 사실 무너졌던 흐름 바꿨던 힘 네. 대구에 아직까지 그게 있거든요. 음. 예, 이날 경기까지 그 기세가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김천 강원전이고요. 8일 오후 4시 30분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김천은 본격적인 세 판짜기에 돌입했습니다. 아니, 다른 팀들은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이제 지쳐갖고 이제 그만하자 하는데 다시 세 판짜기 이제 새싹이 막 피고 있는 거예요. 네, 지난 경기 때 과연 정정준 감독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스타일이나 뭐 전형이나 이전과 같아요. 4-4-2를 기반으로 그렇게 빠르게 넘어가는 축구 그대로 했습니다. 사실 완성도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김천으로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 결정됐다는 점, 정정준 감독이 워낙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한 스타일이라 혹시라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은 큰 변화 없이 기존 네. 선수들이 왜냐하면 10기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기존의 전술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지난 경기 포항을 패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긍정적인 부분도 보여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날 경기는 한층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질 것 같습니다. 김천이 지금 뛸 수 있는 선수가 19명이에요. 임덕근 선수가 지금 어깨를 다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총 10기에 백종범, 문현우, 박철우, 이정택, 김태환, 이찬욱, 박세진, 이수빈, 김희석, 김주찬, 이건희, 전병관, 고재현 11기에 김민규, 김인균, 민경원, 박진성, 박태준, 김현우 네. 이렇게 총 19명.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19명 가지고 남은 시즌을 다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름 한번 다 한번 외쳐봤습니다. 근데 창 기자가 이름 부를 때 괜찮은데? 그렇죠. 좋은 선수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11기들이 얼마만큼 더 빠르게 좀 녹아 들어가냐.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10기를 축으로 10기가 13명이거든요. 네. 10기를 축으로 아마 시즌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주중 히로시마 원정을 다녀왔죠. 게임이 나쁘지 않았는데 잘했는데. 아쉬운 실수 하나랑 골대. 마지막에 홍철 선수의 골대. 사실 이날 경기 정경원 감독도 지난 경기 전북전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할 정도로 이번 경기 많은 공을 들였고 그랬던 이유가 아무래도 팬들이 한 400여 명이 실제로 일본 원정까지 다녀오고 강원 입장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원정이 됐었는데 무엇보다 이 경기를 잡고 싶어 했을 텐데 조금 결과적으로 아쉽게 됐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모재현 선수의 부재 여파가 좀 컸다고 보는데 그래서 밑에 언급하겠지만 모재현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잡았습니다. 네. 이날 경기는 뭐 뛸 것으로 보이고요. 이 원정 여파에 따른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로테이션의 강도는 또 어느 정도 갈 것인지 어쨌든 올인을 했기 때문에 바로 또 돌아오자마자 김천 원정이거든요. 100% 기존 자원들을 가동할 것인지 아니면 또 지난 경기처럼 또 부분 로테이션을 가동할 것인지는 이날 경기 상황에 따라 정경원 감독이 전체적인 선수들 컨디션에 따라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뭐 김천이나 강원, 김천은 물론 뭐 준우승에 대한 욕심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남은 시즌을 잘 보내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선수들한테 내린 정정윤 감독의 포부라고 하고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이제 아직까지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단은 리그보다는 ACL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체적인 동기부여가 조금 떨어지는 양상에서 양 팀이 어느 정도 힘을 낼 수 있을지가 포인트로 보입니다. 강원은 최병찬 선수, 가브리엘 선수, ACL 갔다 온 선수 중에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부상자는 없다고 합니다. 네. 올 시즌 세 번의 맞대결 2승 1무로 김천이 우위에 있는데요. 강원이 이 세 경기에 3골도 못 넣었습니다. 여기도 상성이 있네. 네. 최근 10경기 맞대결 봤는데 6승 1무 3패로 김천이 우위에 있는데요. 마지막 경기가 0대0 무승부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6승 3패로 결판이 났었다는 것. 김천이 홈에서 대단히 강합니다. 6승 1패. 강원한테죠? 아니요. 최근에. 최근에. 네.
김천 최근 홈 10경기 기록 봤더니요. 7승 3패로 무승부가 없습니다. 반면 강원은 원정 4경기에서 1무 3패로 승리가 없다. 이 부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일단 나왔습니다. 한쪽으로 기울긴 하는데 네. 더 말씀해 주시죠. 김천은 이건희 선수 네. 지난 경기에서 뛰었었는데 김천에서 어쨌든 마무리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건희 선수가 아무래도 정통 공격수로서는 지금 가장 믿을만한 카드이기 때문에 이건희 선수 꼽았고요. 강원은 말씀드린 대로 모재현 선수 지난 히로시마 원정에서도 모재현 선수 여파가 상당히 컸었고 지금 강원에서 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모재현 그렇죠. 선수가 김대현 선수가 100%는 아니에요. 음. 그래서 모재현 선수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저부터 예측하면 저는 김천 승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강원이 후반에 뚝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김천 승하겠습니다. 김천이 강했다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공산이 커 보입니다. 네. 다음은 전북 대전전입니다. 8일 오후 4시 30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자, 전북은 이날 대관식이 펼쳐집니다. 음. 뭐 벌써부터 뭐 표가 많이 팔렸다고 하고 오. 그리고 또 뭐 포획 감독이 애장품 내놓고 뭐 라데시마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중요한 잔칫날 승리가 빠지면 사실 조금 애매해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북이 사실 지난 몇 경기는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 전체적으로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 치렀는데 이날은 정신무장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승리를 통해 팬들과 마지막 이 즐거움을 나누겠다는 것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고민이 있습니다. 최전방입니다. 콤파니오 선수 부상 시즌 아웃이죠. 티아고 선수 경고 누적입니다. 그럼 최전방에 이렇다 할 자원이 없어요. 지금 박지영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간 뭐 경기 뛰었던 양상들을 보면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고 해서 전북이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빠르게 전방에 붙이는 축구를 좀 선호를 하는데 최전방에서 이 버텨주는 힘들이 상당히 좀 중요했었거든요. 그 역할을 과연 누가 할 것이냐.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과연 포역 감독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줄 것이냐. 그러니까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최전방을 제가 중요한 포인트로 꼽았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황새의 파이널 라운드 무패. 사실 황선홍 감독이 지금 부임후에 지금 지난 시즌, 올 시즌 파이널 라운드 보내고 있는데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네. 네. 무승부도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7승 1무인 거죠. 음. 네. 그 정도로 가을 황새는 무섭습니다. 완성도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파이널 A에서 가장 경기력이 좋은 팀 꼽으라 그러면은 뭐 이견이 없을 겁니다. 대전입니다. 그럼요. 공수에 걸쳐서 가장 안정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공격진의 힘이 상당히 좀 크거든요. 예, 이런 기세들이 과연 전북 원정에서도 통할 것인지 대전 입장에서는 아마 이 대관식에서 고춧가루를 뿌리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무엇보다 대전도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이날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은 3위를 확정해요. 3위를 확정할 경우에는 그 ACL 2 아시아 챔피언스 엘리트 한국 팀들의 성적과 상관없이 일단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확정 짓습니다. 엘리트가 될지 2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대전이 아시아 무대를 확정 지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날 경기 결과가 대전 입장에서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결장자는 말씀드린 대로 꼼파니오 뛰어고 빠지고요. 김태현 선수도 누적 경고로 뛸 수 없습니다. 김영빈 선수는 과로를 쳐놨는데요. 이날 경기를 통해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대전 같은 경우에는 밥신 선수를 제외하고 이렇다 할 부상자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전력상으로도 분위기상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 3승 1무 코리아컵 포함해서 전북이 우위에 있습니다. 한 번도 전북이 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11번의 맞대결 봤는데 무승부가 진짜 많죠. 3승 6무 2패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두 팀만은 많이 비겼던 것 같아요. 네, 팽팽해요. 근데 그 중에 0대0은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는 건 어떻게든 골이 났던 경기들이었습니다. 전북 최근 6경기 1승 3무 2패고요. 최근 전북 대전의 6경기는 5승 1무입니다. 차이가 나네요. 요 직전에 7번째 경기에서 졌는데 그 네. 패배가 전북전이었다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은 홈 14경기 무패 후에 지금 1승 2패고요. 대전은 원정 3연패 후에 지금 1승 1무입니다. 양 팀이 전체적으로 이 기세가 상성이 좀 반대로 가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네. 키플레이어 저는 전북은 송민규 했습니다. 저는 이 최전방 부재에 따른 전술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제로톱 형태가 된다 그러면 송민규가 그 자리에 설 공산이 좀 커 보이거든요. 송민규 선수 꼽았고요. 대전은 주앙 빅토르. 지금 가장 대전의 축구 스타일에서 마사를 제외하고는 가장 좋은 선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두 선수 꼽았습니다. 게다가 김태현 선수가 이날 경기 빠지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을 노리는 것도 그러니까 대전 전북 입장에서 왼쪽이겠죠. 네. 그런 면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관식이 전북의 파티가 될지 아니면 고춧가루가 뿌려질지 먼저 예측 좀 해주시죠. 무승부하겠습니다. 아, 예, 대전의 지금 기세가 좀처럼 꺾일 것 같진 않아 보여서 네, 저는 무승부가 공평해 보입니다. 저는 대전승 하겠습니다. 오, 네, 대전이 가만 안 놔둘 것 같아요. 네, 이게 왜냐면 전북이 결국 우승할 수 있었던 것도 대전전 승리를 통해서 그때 발판을 좀 삼았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때 이후로 격차가 점점 벌어졌기 때문에 다음 시즌까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를 만약에 우리가 못 잡는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즌도 우승 어렵다는 아마 그런 메시지가 라커룸에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9일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과 서울의 경기 오후 2시에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펼쳐집니다. 네, 라이벌이죠. 네, 포항과 서울 주요 네, 전적. 라이벌이 돼버렸어. 네, 네. 주요 전적만 봐도 박태 감독과 김기동 감독의 최근 지략 대결을 보면 3승 2무 2패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승패 뭐 무도 중간에 있지만 승패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최근까지도 포항 홈에서 서울이 강했는데 그것도 지난 포항 홈 경기를 통해서 깨졌고 두 팀이 서로 지금 승리를 나눠 갖고 있는 상황. 근데 지금까지는 포항이 2승 1패 올 시즌에 좀 우위를 점했다. 이런 상황에서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포항이 확실히 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지금 승점 54점으로 4위, 서울은 승점 48점, 6점 차로 지금 5위예요. 그러니까 3경기 남겨두고 6점 차. 물론 다득점에서 앞서지만 6점 차를 뒤집기는 사실 좀 어렵다는 점.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로서는 마지막 기회. 그러니까 뭐 김기동 감독도 절대적으로 좀 승리하고 싶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던질 정도로 마지막까지 4위를 노릴 것으로 보이고요. 포항은 일단 4위에 만족할 생각이 없습니다. 창 기자가 앞서 얘기한 대로 3위 이상을 해야지 이제 ACL 2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ACL 2에 대해서도 축구계에서도 이거 굉장히 좀 힘들다. 근데 원정길도 힘들고 뭐 재정적으로도 큰 보탬이 안 되고 여러모로 선수단 컨디션 문제도 있고 그래서 ACL 2를 가는 게 어떻게든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포항은 올 시즌 ACL 2를 누비고 있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3위 이상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데 4점 차입니다. 김천과.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을 잡는다면 그리고 강원이 김천을 꺾어준다면 1점 차까지 좁힐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힘을 쥐어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장자는 포항은 장기 결장자인 완델손과 조성준 외에는 지금 추가 부상자는 없어 보이고 서울 역시도 클리말라 선수 외에는 전체적으로 다 나올 수 있는데요. 다만 서울 뭐 김기동 감독이 얘기했듯이 주요 선수들 몇몇 선수들이 좀 컨디션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아요. 왜냐면 ACL도 지금 병행을 하는데 그렇죠. 이 스케줄을 소화해본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근육 부상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ACL에서도 어느 정도의 승점을 따기 위해서 좀 주축 선수도 많이 투입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진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링가드 선수가 경고 누적 씻고 이날 돌아오는 점은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포항에서 가장 핫한 선수는 준익료 선수죠. 최근 3경기에서 지금 2골을 넣으면서 지난 김천전 프리킥 골까지 살아났다. 예, 그래서 다들 준익료까지 살리나 뭐 이런 평가도 하는데요. 뭐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따지고 보면 준익료는 지난 시즌 K리그 2 최고의 선수거든요. 예. 근데 시즌 초 중반에는 이 퍼포먼스가 안 나오다 보니까 준익료가 어디서 뭐 잘못 데려온 선수처럼 여겨졌는데 지난 시즌 기억하시면 준익료는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였다. 이제 그런 모습이 조금 나오기 시작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은 최근 원정에 지금 4경기 연속 지금 무승 중이다. 그리고 지난 포항 원정에서도 패했다. 근데 그 패한 경기에서 누가 날아다녔냐? 바로 오베르단 선수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제가 오베르단 선수의 많은 경기를 봤지만 최근에 3경기 중에 2경기에서 오베르단이 보여준 퍼포먼스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모르겠습니다. 김기동 감독에 대한 축구를 너무 잘 알아서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더 날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유독 좋은 모습. 물론 1대4로 패한 경기에서 오베르단이 퇴장을 당한 그런 그러면서 이제 팀이 1대4로 패한 경기도 있지만 멀쩡히 90분을 뛸 수 있다면 서울로서 굉장히 고생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서울은 링가드로 골랐습니다. 지금 안데르손 선수도 자리를 완벽하게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를 해줄 만한 선수는 지금 링가드 선수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베르단과 링가드 선수의 맞대결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포항 승하겠습니다. 오. 네, 이제 포항이 지금 뭐 승패를 좀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도 홈이고
또 기성용 선수의 또 동기부여 뭐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는 포항이 조금 더 달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네. 포항 승하겠습니다. 음. 네, 포항이 홈 2점.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서울이 주중 ACL에 대한 그렇죠. 체력 여파 여파가 있죠. 좀 분명히 커 보여서 네. 포항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진진할 것 같은 울산과 수협전이고요. 9일 오후 4시 30분 울산 문수에서 열립니다. 포인트 뭐 필요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로 했습니다. 승점 차 단 2점 차입니다. 이날 경기 승리한 팀이 아무래도 울산이 승리할 경우에는 거의 8할 뭐 네, 7할 네. 그 정도로 잔류권 유력해지고요. 손FC가 승리할 경우에는 일단 순위가 뒤집힙니다. 네. 그래서 손FC는 자력으로 잔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주중에 빗셀고베 원정을 다녀왔죠. 아무래도 로테이션을 단행했기 때문에 체력적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지난 경기에서 또다시 패했다는 거.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ACL 역시 전체적으로 선수단의 흐름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물론 뭐 로테이션하고도 동아시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베와 나름 대등한 경기를 했다는 것은 분명히 좀 인정받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결과가 어쨌든 지난 지난 안양전에서 또다시 패배가 나왔다는 것은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요.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다 잡았던 승리를 놓친 게 아무래도 좀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 경기에서는 선수단의 정신적인 부분을 지적했었었는데 그날 경기는 좀 어느 정도 수정이 돼서 나왔던 부분이긴 하지만 결과가 또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어쨌든 수원FC는 울산 역시 마찬가지지만 결과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 어떻게든 승점 3점을 따느냐 못 따느냐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날 경기 양팀 뭐 진짜 사직생 생직사의 각오로 싸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중 감독도 올 시즌 들어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천명을 했고요. 뭐 울산도 이 얘기 하지 않았지만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날 경기는 양 팀의 치열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올 시즌 전체를 가늠할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결장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에릭 선수 어제 훈련을 하다 다쳤다 그러죠. 시즌 아웃까지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큰 부상인 것 같습니다. 루빅손과 정우영 선수도 지금 회복 훈련하고 있는데 경기 출전까지 좀 애매해 보이고요. 루빅손이 커요. 여기에 또 강상우, 김민혁 선수가 누적 경고와 퇴장으로 이날 경기 뛸 수 없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 지금 아쉬운 부분이 역시 정우영, 김민혁으로 이어지는 정통 수병 미드필드. 물론 김민혁 선수는 정통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6번 자리를 계속 봤던 선수가 좀 비어 있거든요. 트로야크 선수에 대한 활용폭이 아무래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원 FC는 결장자가 없습니다. 황재현 선수 돌아왔고요. 네. 윌리안 선수 지난 경기를 통해서 벤치까지 앉았었죠. 네. 아마 이날 경기는 경기를 뛸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2승 1무로 수원 FC가 우위에 있습니다. 의외의 결과죠. 수원 FC 울산전 지금 보니까요. 김은중 감독 부임 전에는 1승 1무 11패였습니다. 1승밖에 없었어요. 이때 아마 기억하지만 라스 포츠트릭. 네. 부임 후에는 지금 3승 1무 2패로 우위에 있습니다. 뒤집었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올 시즌 결과가 아니에요. 울산을 상대로 김은중 감독 부임 후에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울산 최근 4경기 1승 1무 2패고요. 수원 FC 최근 4경기 2무 2패입니다. 두 팀 모두 지금 부진한 상황이고요. 울산 최근 홈 5경기는 하지만 강했습니다. 3승 2무입니다. 노상래 감독 부임 후에도 홈에서는 좋은 모습 보였었죠. 하지만 수원 FC 원정에서는 1승 4패로 5경기 동안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점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은 뭐 이동경 사실 지난 경기 제로톱 뛰면서 뭐 어시도 하고 뭐 그랬긴 했지만 이동경 선수가 김천에서 보여줬던 100%는 아니었다. 아마 노성래 감독이 다행히 이날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이동경 선수에 대한 활용법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동경 뽑았고요. 이동경 선수 또 의지가 느껴지죠. 지금 막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일단 숙소 생활을 조금 더 잔류할 때까지 하겠다. 그건 굉장히 울산 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정말 고마운 일이죠. 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손 FC는 15분을 뛰더라도 윌리안 같아서 윌리안 꼽았습니다. 어쨌든 게임 체인저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경기 엔트리에 넣었고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그 준비한 게 이날 아마 투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윌리안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하겠습니다. 네, 사박 선수가 지금 꾸역꾸역 혼자 끌고 가고 있는데 윌리안 선수가 한참 활약할 때 멀티골을 잘 넣었거든요. 손 FC가. 게다가 두 선수 시너지가 워낙 좋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효과가 사박까지도 더 살아나는 아마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맞습니다. 이번 라운드의 키플레이어 2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죠. 어렵습니다. 저는 울산 승하겠습니다. 지금 결장자가 많긴 한데
지난 어쨌든 안양전 여러모로 아쉬운 경기는 했지만 투쟁심을 좀 본 것 같아요. 예, 울산 선수들이 눈에 불을 켜고 뛰는 모습 봤기 때문에 투쟁심에서 밀리지 않는다. 근데 기술도 좀 있다. 저는 근소하게나마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수원 FC 하겠습니다. 승. 네, 네. 수원 FC가 뭐 울산도 만만치 않겠지만 이날 경기에 4할을 걸 겁니다. 네. 그동안 울산에 대한 그런 정신적인 부분, 공울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부분도 많이 털었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이날 경기 모든 걸 쏟아서 아마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네, 이 경기 예측하면은 절대 90분에 TV 끄시면 안 됩니다. 네, 왠지 그 이후에도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끝까지 지켜보시기를 광권드리겠습니다. 자, 36라운드 프리뷰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대박 라운드 드라마 같은 경기가 펼쳐지길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